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현대 i30 1.6 디젤입니다. i30는 현대 유럽 전략형 차종인데 1세대부터 국내에서도 같이 판매가 됐죠. 아반떼와 비슷한 사이즈, 그러니까 겹치기도 하지만 해치백이 인기가 없는 국내의 특성상 그렇게 실적이 좋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작년 말에 나온 이 3세대의 경우에는 앞선 2세대보다 실적이 더 안 좋아요. 특히 출시되고서 첫 달, 두 달까지는 월간 판매가 100대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약간은 놀라우면서도 충격적일 정도로 판매 실적이 나왔죠. 이후에 할인이 좀 들어가고 광고를 바꾸면서 판매 실적이 살아나긴 했지만 그래도 아반떼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적은 실적이죠. 제가 작년에 1.4 터보를 시승을 하면서 현대차 중에 가장 좋다고 했는데 그 생각은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1.6 디젤에 대한 기대치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i30는 내용면에서 아반떼와 차별화가 되는데 외관과 실내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외관의 경우에는 확실히 아반떼보다는 고급스러워요. 저 그릴 같은 경우에는 이 i30에서 시작을 해서 다른 현대차까지 이렇게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확실히 아반떼보다 고급스러운 건 맞는데 이 차체 사이즈에 비해서 뭔가 사람으로 치면 얼굴이 좀 너무 크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i30가 분명 아반떼와 여러 가지로 차별화가 되는데 사실 일반 소비자가 보기에는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게 사실이에요. 특히 차체 사이즈의 경우에는 아반떼와 비슷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작죠. 아반떼보다 전체적인 사이즈가 조금씩 작아요. 특히 전장이 짧고요. 아무래도 해치백의 특성상 이 튀어나온 엉덩이가 없기 때문에 전장이 좀 더 짧고요. 하지만 이 차체 곳곳에 적용된 이 디테일들을 보면은 확실히 아반떼보다는 공을 들인 디자인이로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리고 작년에 시승했던 1.4 가솔린과 비교했을 때 외관상의 차이는 거의 없고요. 저 트렁크에 붙은 1.6D 배지로만 구분이 됩니다. 타이어는 넥센의 엠프리즈 AHA, 요즘 현대차에 많이 쓰이고 있는 OEM 타이어죠. 사이즈는 둘두루의 45와 17입니다. 참고로 i30 디젤의 기본 알로이 사이즈는 16인치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205입니다. 지금 보시는 시승차는 가장 상위 트림인 프리미엄이고요. 실내에는 레드 액센트가 적용이 됐는데 이 레드 액센트가 어디에 적용이 됐냐 하면은 지금 보시는 저쪽에 송풍구와 이쪽에 공조장치 주변, 그리고 시트 가장자리에 이 바늘땀 요렇게만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레드 액센트가 정말 말 그대로 딱 액센트만 줬죠. 이 실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에 i30 1.4 터보를 탔을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아반떼보다 좋아요. 그러니까 딱 차에 타면은 실내의 전체적인 디자인이라든가 구성, 소재까지 아반떼보다 이게 한 등급 위의 차구나 라는 걸 좀 저절로 느낄 수가 있어요. 작년에 탔던 1.4 터보는 그거는 약간 파란색이었잖아요. 그거보다 오히려 약간 좀 덜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이 내장재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모니터의 경우는 돌출형 타입이 적용이 되는데 코나보다는 모니터가 좀 흔들림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앉았을 때 약간의 소리도 나고, 이 돌출형 모니터의 경우에는 디자인이 이제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확실하게 장점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일반 매립형보다는 전체 평균적으로 이 모니터의 높이가 높아요. 그래서 눈과 좀 가까운 편이고, 그리고 운전대를 잡은 오른손이랑 이 모니터와의 위치가 좀 가까운 편이에요. 그리고 모니터 양쪽에는 자주 사용하는 버튼을 따로 이렇게 빼놨어요. i30의 실내는 대략 비슷한 사이즈의 현대차에 비해서 좀 구성이 좀 다르죠. 예를 들면은 보통 현대차의 경우에는 도어록 버튼이 여기가 아니라 도어 트림에 있잖아요. 근데 i30는 여기에 있어요. 공조장치 패널의 경우에는 사용하기 좋게 아주 정리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주 사용하는 이 온도 조절은 다이얼로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버튼 같은, 그러니까 바람세기 조절 버튼은 이쪽에 또 큼직하게 마련을 해놨어요. 그리고 주로 사용하는 이런 버튼들, 이런 것도 딱 직관적으로 보기 쉽게 배치를 해놨습니다. 대부분의 현대차에게 해당이 되는 얘기인데, 기어레버 앞쪽에 수납 공간이 참 장점이에요. 여기를 열면은 이렇게 공간이 자체가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자잘한 물건을 수납을 하기가 좋게 잘 돼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무선 충전 패드를 겸하는 곳이고요. 이렇게 핸드폰을 올려만 놓으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충전이 됩니다. 그리고 요 앞에는 12V와 USB 옥스 단자가 마련이 되어 있어요. 요 기어 레버는 뭔가 수동 변속기를 연상시키는 레버 디자인인데 길이도 짧습니다. 이 차는 풀옵션이라서 웬만한 편의 장비는 다 들어가 있어요. 기어 레버 옆에는 통풍 시트 3단계와 스티어링 휠 열선,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모여 있는데, 드라이브 모드의 경우에는 노멀과 스포츠, 에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풍 시트의 경우에는 이 동반자석에도 같이 적용이 됐죠. 기어 레버 뒤에는 컵홀더 2개랑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그리고 오토홀드 버튼이 있는데, 이쪽에도 여기 따로 이렇게 길쭉한 물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핸드폰 같은 걸 놓을 수 있게 딱 핸드폰 사이즈네요. 이렇게 따로 수납 공간이 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암레스트의 경우에는 슬라이딩이 가능하고요. 센터 콘솔 박스의 용량은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이 안에도 12V가 마련이 되어 있군요. 선바이저 거울의 크기는 뭐 평균적인 수준이고요. 이 조명의 경우에는 반만 자동이에요. 그러니까 킬 때는 사람이 직접 손으로 켜고 이렇게 올리면 자동으로 꺼지는 거죠. 계기판 디자인은 특별히 예쁘진 않지만 눈에는 잘 들어온 디자인이고요. 가운데 액정에 표시되는 정보는 다른 현대 기아차와 거의 비슷합니다. 이 차가 현대 스마트 센스가 들어가서 주행 보조 장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시트의 착좌감이나 가죽의 질은 무난한 수준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쪽에 이렇게 좀 많이 튀어나왔잖아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보기에는 몸을 좀 잘 잡아줄 것 같은데 실제로 앉으면은 그냥 뭔가 이렇게 덩그러니 좀 놓여있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뭔가 1.4 터보, 그러니까 가솔린 모델에 비해서 시트가 착좌감이 조금 못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시트 포지션도 약간 높은 것 같고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시트 포지션이 약간만 좀 더 낮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조절은 모두 전동식이고요. 동반 녀석은 수동입니다. 아반떼보다 좋다고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스티어링 휠이에요. 스티어링 휠의 버튼만 봐도 아반떼보다 뭔가 좀 더 고급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양쪽 스포크에 이 배치된 버튼들의 경우에는 엄지손가락으로 사용하기 좋게 잘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스티어링 칼럼 왼쪽에는 계기판 밝기 조절, 사각지대 경고 장치, 그리고 차선 유지 장치, ESC 온오프 버튼이 모여 있습니다. 따로 알로이가 적용이 되지는 않았지만 발판 같은 경우에는 발을 놨을 때의 느낌이라든가 면적이 충분한 편이고요. 그리고 아이서티의 성격을 감안을 하면은 가속 페달은 오르간 타입이 적용이 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이서티가 확실히 아반떼보다 위급이고 유럽 전략형 차종이구나 라고 느낀 게 바로 이 윈도우 버튼이에요. 유리가 상하향 모두 4개 다 원터치예요. 현대차의 경우에는 뭐 그랜저라든가 맥스 크루즈까지도 1열만 상하향 모드 원터치인데 아이서티 같은 경우에는 4개 모두 원터치예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작은 차도 4개 모두 다 원터치를 쓰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도어 트림의 경우에는 용량도 크지만 딱 병을 2개 수납을 할 수 있게 구획을 잘 마련해 놨어요. 아이서티의 2열 공간은 성인 남자가 앉기에는 그렇게 넉넉한 공간은 아니에요. 아반떼보다 휠베이스가 조금 짧아서 그런지 무릎 공간이 조금 부족한 느낌은 있어요. 제가 앉았을 경우에 무릎과 앞시트 사이에 주먹이 하나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앉았을 때 그렇게 느낌이 편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저 등받이 각도가 좀 고추서 있는 편인데 저건 아마 트렁크 공간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반면에 암레스트의 경우에는 팔을 딱 걸쳤을 때 적당한 높이가 됩니다. 그리고 헤드룸은 머리와 천정 사이에 주먹이 하나 정도가 들어갑니다. 트렁크 용량은 C세그먼트 해치백의 평균 또는 그보다 약간 좀 더 큰 수준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트렁크 바닥이랑 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여성분이 좀 무거운 물건을 넣고 뺄 때는 좀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양쪽에는 쇼핑백을 걸 수 있는 고리가 하나씩 있고요. 이쪽에는 12V 단자도 마련이 됩니다. 지금은 에어컨 전부 끈 상태이고요. 통풍 시트까지 전부 끈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공회전 소음은 그냥 평균적인 수준이에요. 뭐 딱히 뭐 조용하거나 뭐 그렇다고 뭐 듣기 싫을 정도의 음색이거나 음량이거나 그렇진 않고요. 대신에 이 운전대로 진동은 좀 가늘게 있어요. 그리고 시트로 전달되는 진동은 억제가 잘 돼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공회전 소음은 뭐 그냥 평균적인 수준이고 진동 같은 경우에는 운전대로 전달되는 진동이 좀 있고요. 일부 디젤차 같은 경우에는 가속할 때 시트로도 진동이 전달이 되잖아요. 이 아이서티 1.6 디젤의 경우에는 이 시트로 전달되는 진동은 억제가 잘 돼 있는 편입니다. 파워트레인은 아반떼 디젤과 동일해요. 그러니까 1.6L 디젤과 7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로 조합이 되고요. 엔진의 최고 출력과 토크도 동일합니다. 엔진 최고 출력은 136마력이고요. 최대 토크는 30.6kgm/M입니다. 작년에 탔던 아이서티 1.4 터보의 경우에는 매끄러운 주행 질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1.6 디젤의 경우에는 그만큼은 안 돼요. 그러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전반적인 주행 질감은 1.4 가솔린보다는 못합니다. 공회전 소음은 뭐 평균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엔진이 이제 주행할 때 뭐 지금처럼 그러니까 회전수가 되게 낮잖아요. 지금 뭐 그래봐야 1300, 1400rpm 정도인데 이렇게 일상적으로 다닐 때 그리고 가속 페달을 아주 살짝 밟고 다닐 때 이 엔진 음색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좀 탁하고, 그러니까 음량이 큰 건 아닌데 소리 자체가 좀 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불편함을 느낄 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전체적인 방음의 경우에는 뭐 이렇게 아주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제가 비슷한 속도에서 노면 소음을 체크를 할 때 여기를 주로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처럼 달리면은 당연히 엔진 소리는 거의 안 들리고요. 타이어 소음만 올라오는데, 타이어 소음, 그러니까 노면 소음, 그러니까 타이어 구르는 소음이라고 하죠. 그 구르는 소음이 조금은 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들리는 편이에요. 이 7단 DCT는 그 저속에서 움직일 때 약간 좀 꿀렁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하면은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 여전히 약간의 좀 꿀렁임은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브랜드의 듀얼 클러치에 비해서 꿀렁임이 더 심하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오히려 좀 더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보통 일상적인 주행에서는 부드러운 변속감을 제공을 하는데, 이 i30 1.4 터보 가솔린 있잖아요. 그거보다는 얘가 좀 더 부드러운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행 질감이, 그러니까 변속기를 포함한 주행 질감은 1.4 터보가 더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4 터보의 경우에는 이거보다는 간간이 더 튀었는데 이게 뭐 승차감이 불편하다거나 그렇게 느끼지 않고, 오히려 그거는 약간 스포티하다고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그 1.4 가솔린과 비교했을 때 그만큼의 그런 뭐 직결감이라든가 뭐 그런 느낌은 좀 덜한 것 같아요. 1.4 터보 시승할 때 그 회전 성능이 좀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빠르고 늦고를 떠나서 상당히 재밌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었는데, 이 디젤의 경우에는 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코너에 진입을 했을 때 그 1.4에 비해서 이렇게 초기에 이렇게 밖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좀 훨씬 많이 나타나요. 1.4 가솔린의 경우에는 초기에 진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감기는,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해서 오버스티어, 그렇게 비스무리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 차는 오히려 그 반대예요. 비슷한 속도로 저길 진입하면은 얘는, 이 디젤은 더 이렇게 밖으로 밀려나려고 하는 그런 언더스티어라고 하죠, 보통. 그런 현상이 좀 더 많이 나타나요. 단순히 이게 1.4 터보와 비교해서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현대기아차와 비교를 해서도 얘가 좀 더 그래요. 보통 디젤의 경우에는 가솔린보다 이 엔진이 무겁잖아요. 그래서 보통 둔하다고 하고 실제로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 1.6 디젤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예 좀 세팅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내리막 코너를 처음 돌았을 때 약간 놀랐어요. 아, 이게 엔진이 다르다고, 이렇게 같은 차인데 특성이 이렇게 많이 다를 수가 있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같은 코너에서도, 여기는 좀 다르네.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이 같은 오르막인데 밖으로 이렇게 확 좀 많이 밀려났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조절하면 타니까 살짝 이렇게 안으로 감기려는 특성이 있긴 하군요. 남아있긴 하군요. 어쨌거나 그 같은 코너에서 1.4 터보와 비교를 해보면은 1.4 터보가 훨씬 날래고 운전 재미가 있고 가벼워요. 이 1.6 디젤은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무겁게 움직입니다. 예, 현대 스마트 센스가 적용이 돼서 이 차도 차선 유지 장치가 적용이 됐어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현대기아차에 적용된 그 시스템과 거의 로직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차선 가운데로 유지하는 기능이 좋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약간 곡선인데 차선 가운데로 비교적 잘 지키는 편입니다. 그리고 깜빡이를 켰을 때 그 즉시 이 기능이 해지가 돼요. 그리고 넘어와서 깜빡이를 끄면은 조금 후에 다시 이제 활성화가 되죠. 그리고 만약에 깜빡이를 켜지 않고 지금은 뒤에 차가 없으니까 임의로 차선 변경을 그냥 해보면은 이렇게 차선을 밟는 즉시 기능이 순간적으로 해지가 됐다가 넘어오면은 곧바로 다시 활성화가 돼요. 그러니까 거의 이거가 다시 활성화가 되는 시간은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 기능이나 뭐 로직은 기존의 다른 현대기아차 동일합니다. 연비의 경우에는 그 제가 작년 1월에 탔던 아반떼 AD 1.6 디젤, 그러니까 같은 파워트레인이죠. 와 거의 동일해요. 그러니까 90으로 정속 주행하면은 뭐 대략 리터당 25에서 뭐 27 이 정도 나오고요. 110에서는 대략 17에서 한 19 이 정도의 순간 전비가 나옵니다. 변속기 성능은 전반적으로 무난하고요. 1.4T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정속 주행하면서 이렇게 킥다운을 하면은 반응이 좀 약간은 늦은 감은 있어요. 그리고 이 변속기가 전반적으로 무난하다고 했는데 사실은 성능이 평균적인 무난함보다 다 이상해요. 예를 들면은 고회전을 많이 사용을 해도 고회전에서 변속이 될 때 그렇게 뭐 밀리는 현상이라든가 미끄러지는 현상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우수한 성능이라고 할 것 같고요. 이거 타이어 소리 무지하게 나네요. 방금 했던 얘기를 다시 해보면은 1.4보다는 재미가 없어요. 코너에서
1.4가 훨씬 날래거든요. 그때는 심지어 지금 사실 조건이 더 좋죠. 왜냐하면은 그 제가 1.4 탔을 때는 지금보다 그립이 안 나오는 겨울이었고 12월 달이었고 옆에는 그때 이재린 기자도 탔었고 지금은 혼자에다가 그립도 더 잘 나오는 이 한여름이고 이렇게 감안을 하면은 확실히 1.6 디젤은 뭔가 이렇게 운전이나 운동 성능보다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연비가 좋잖아요. 상대적으로 그거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서 세팅이 된 것 같아요. 가속력의 경우에는 뭐 대략 예상한 정도죠. 왜냐하면 같은 파워트레인을 얹은 아반떼가 있잖아요. 아반떼의 경우에는 디젤이 가솔린보다 더 빠른데 이 아이서티 1.6 디젤은 아반떼 1.6 디젤과 가속력이 거의 같아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정숙 주행을 하다가 이렇게 쭉 밟잖아요. 밟고 나가면은 뭔가 이렇게 한 번에 좀 킥다운 할 때 이렇게 확 하고 좀 나가는 그런 토크감은 좀 적은데 그에 반해 좀 이렇게 꾸준하게 속도가 올라가는 타입이에요. 그리고 고속주행 안정성은 뭐 충분히 좋습니다. 이 차가 하체가 좀 부드럽고 고속으로 달릴 때 약간 위아래로 좀 움직이는 느낌은 있거든요. 근데 그 움직임이 크지 않고 이렇게 한 번 움직였다가 그 후에 뭐 여진이라고 하죠. 그런 게 굉장히 억제가 잘 돼 있어서 고속으로 직진할 때 또는 주행할 때도 안정감은 상당히 뛰어난 편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건에서 이 고속 주행 안정성이라든가 뭐 직진성 이것도 1.4 터보만 못해요. 가솔린보다 못해요. 1.4 가솔린의 경우에는 진짜 굉장히 편안했거든요. 제가 그때 1.4 터보 가솔린 시승기 때 거의 뭐 골프 6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고속 직진성 안정성이라고 했는데 이 차는 그 정도만은 못해요. 참고로 제가 왜 골프 6와 비교를 하냐면은 골프 7을 제가 못 타봐서 이 같은 디젤로서 비교를 한다면은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골프 6 1.6 디젤보다는 좀 못한 거죠. 이 단점 중에 하나는 이 엔진 소리인데 가속할 때 이렇게 들어오는 엔진 소음이 그렇게 썩 이렇게 깨끗한 음색이 아니에요. 예, 코너 진입할 때 속도를 약간 좀 적당하게 줄이면서 진입을 하면 도니까 상대적으로 좀 괜찮긴 한데 그래도 뭐 역시 1.4만은 못하군요. 이 1.6 디젤은 1.4 터보보다 전반적인 주행 성능이 다 못하거든요. 예를 들면 가속도 느리죠. 가속도 정지에서 200km까지 한 10초 차이 나요. 10초. 그러니까 1.4 터보가 한 10초 정도 빨라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다 떨어지는데 이제 딱 하나 비슷한 게 하나 있거든요. 그건 이제 브레이크예요. 브레이크가 굉장히 좋아요. 제가 1.4 터보 탔을 때 와 브레이크도 진짜 좋구나 라고 좀 감탄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전에는 아반떼 AD가 진짜 참 브레이크가 좋았는데 1.4 아이서티 1.4는 그보다 더 좋았어요. 근데 이 디젤 역시도 그 아이서티 1.4 터보 가솔린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브레이크를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거의 최고 속도에서 급제동을 하면은 그런 고속에서 초기 반응도 빠른데 거의 뭐 50km까지 떨어질 때까지 제동력이 일정하게 나오고요. 그리고 자세도 되게 좋아요. 자세도 그 좌우의 흔들림이 거의 없이 그대로 쭉 제동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와 비슷하게 바로 연이어서 급제동을 해도 또 페이드도 없고 그러니까 이 차의 주행 성능에서는 브레이크가 가장 돋보이는 부분 같아요. 저는 작년에 탔던 1.4 터보가 워낙 기억이 좋아서 1.6 디젤도 어느 정도 기대치가 있었거든요. 근데 1.6 디젤 어제 오늘 잠시 타보니까 그 기대치만은 좀 못하네요. 그리고 1.4 터보 가솔린의 경우에는 뭐 비슷한 사이즈라고 해도 더 돈을 더 주고 아반떼 대신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굉장히 컸거든요. 저 같아도 뭐 댓글에서 제가 많이 추천을 했고 그런데 이 1.6 디젤의 경우에는 그만큼 그렇게 차별화라든가 뭐 메리트가 있진 않아요. 아반떼 1.6 디젤에 대비해서 아이서티 구매를 원하시는 분이라면은 1.6 디젤보다는 1.4 가솔린 터보가 저는 월등히 더 낫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예전부터 제가 추천을 했던 것처럼 1.4 터보가 가장 경쟁력이 있고 1.4 터보는 뭐 다른 뭐 외국 브랜드와 비교를 해도 꿀리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계속 1.4 터보를 추천을 드릴 것 같아요. 예, 이로써 아이서티 1.6 디젤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승은요 르반떼와 스팅어 2.0. 스팅어 2.0이 원래 오늘 하는 거였는데 뭐 타이어가 찢어졌다고 다음 주로 연기가 됐네요. 그리고 내일은
코나를 시승을 하고요. 다음 주에 아마 그 푸조 3008 GT 2.0 디젤 그것도 시승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나저나 진짜 이거 1.6 디젤은 그 제가 좀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이렇게 많이 못해요. 저는 이게 이거보다 더 좋을 줄 알았거든요. 주행 질감도 이것도 좀 더 매끄럽고 뭐 그럴 줄 알았는데 뭐 그렇진 않아요. 자꾸 제가 뭐 다른 차 시승하다 보면은 꼭 기승전 i30가 되는데 여전히 기승전 i30 1.4가 되겠네요, 앞으로는요. 그리고 핸드폰 무선 충전은 확실히 이 충전 속도와 발열이 비례하는 것 같아요. 이 i30 같은 경우에 이 무선 충전 속도가 그 그랜저보다 좀 느리거든요. 대신에 핸드폰에서 열은 좀 덜 나요.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충전은 이거보다 빠르지만 조금만 충전하면 핸드폰 엄청 뜨겁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렇진 않아요. 대신 좀 충전은 느리죠.